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퀵 방법론인 DMWC 제7강 W 페이즈의 두 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유로 논하기 전에요. 전체적인 지금까지 흐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면요. 우선 우리가 6강에서 W 페이즈는 플랜, 두, 체크, 액트의 사이클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강이 이제 스텝 5,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플랜은 우리가 매저 단계에서 예를 들면 반품률이다 그러면 반품률이 현수준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큼 낮춰야 될지 그 목표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수준과 목표의 그 갭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문제점, 즉 X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것을 우리가 제6강에서 그 X들을 찾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 갭을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X들을 찾는 과정, 즉 문제점을 도출을 했었고요. 자, 특성 요인도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멀티보팅 등을 통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바이탈프에 대응하는 그런 그 X 핵심 인자들이 되겠고요. 그 바이탈프 핵심 인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최종 산출물인 바로 개선 방향들이었습니다. 자, 그 개선 방향들 중에 한 예가 이제 운송 중에 진동에도 풀리지 않는 그런 포장법 적용, 또는 뭐 ERP 반품 현황 장표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었죠. 자,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텝 6으로 넘어오는 거죠. 스텝 6에서는 그래서 두 체크, 실행을 하고 점검하는 그런 활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선 방향을 우리가 바로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송 중 진동에도 풀리지 않는 포장법을 적용하는 것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자, 나사를 우리가 끼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선 방향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모양의 나사, 목나사인지 나무에 박는 건지 강철에 박는 강철나사인지, 또는 머리가 이렇게 민자인지 둥그런 건지, 또는 홈은 플러스 홈으로 된 건지 마이너스 홈으로 된 건지, 아니면 렌치형으로 된 건지 결정할 사항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줘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계의 초반에는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냐면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들이 또 도출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안들을 우리는 대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터너티브라고 해서 대안들. 그럼 그 많은 대안들 중에서 또 가장 적합한 안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최적 대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최적 대안은 실제 프로세스에 딱 이렇게 끼워넣기 직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의 구체성을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끼워넣는 순간 최적화라고 하는 그런 된 모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바로 이 개선 방향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두로 넘겨서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들을 우리가 쭉 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최선의 어떤 대안을 선택하면 그것이 최적 대안이고, 그 최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끼워 넣을 수 있는 직전에 구체성을 띠는 안이고요. 그것을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면 최적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그 최적화를 이루게 된 상태에서 끼워 넣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얻어지는 Y의 상승 효과가 있는지를 또 체크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비용 대비 효과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그 맞다, 우리가 끼워놓은 최적화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모습으로 잘 작동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 다음에 또 두 번째 개선 방향을 인풋으로 넣고 그를 통해서 대안을 선출하고 최적 대안을 결정하고 최적화를 이룬 다음에 잘 작동하는지를 또 확인하는 이런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전체의 개선 방향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페이즈 W 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자, 원인 문제점을 우리가 플랜 단계에서 결정을 했고요. 최종 산출물로 개선 방향을 얻었습니다. 또 원인들도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뽑으신 것이 바이탈프의 개념이었고요. 자, 그것을 프로세스에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선 방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이면 최적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로 최적화 된 모습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 개선 방향 하나를 위한 구체적인 안들을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뽑으면 이제 최적 대안이라는 얘기죠. 네, 그 과정을 이와 같이 뭐 특성 요인들을 이용한다든가 로직 틀을 이용한다든가 하나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안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도출하게 되면 담당자별로 한다든지 영역별로 한다든지 뭐 사안별로 한다든지 이슈트리를 갖고 한다든지요. 여러 가지 그 실제적인 구체안들을 뽑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최적 대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그러면 각각의 개선 방향별로 최적 대안들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지 자세한 이력들은 개체 삽입을 통해서 이력 관리를 충분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1대1 대응 관계로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이것이 나오게 된 충분한 배경이 있어야 향후에 잘못됐을 때 또 보정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스텝 6에서 선행이 먼저 되고요. 그럼 이 내용들은 바로 최적 대안이니까 실제 프로세스에 딱 끼워넣기 직전의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유는 바로 최적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X 뽑고요. 그 X들 중에서 이제 바이탈 퓨 정확한 이제 문제점을 하나 선택하는 핵심 인자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개선 방향이 나오고 그 개선 방향을 이루기 위한 대안들 중에서 한두 개를 뽑으면 그 최적 대안이 되고요. 최적 대안이 이제 2개가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된 모습 이런 식으로 된다. 기존에 이랬는데 흔들려서 깨지고 그랬는데 이 완충제와 고정부를 추가했다라고 하는 이 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요. 물론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거다라고 보여주는 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정도에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것이 또 산출물은 아닙니다. 바로 2에서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바로 이 기대 효과라는 거죠. 즉, 자, 요렇게 하고 있던 거를 요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개선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한 Y의 향상 효과는 얼마큼 되느냐. 즉, 델타 Y, Y가 얼마큼 높아지느냐. 요것 때문에 요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활동의 최종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 델타 Y 기대 효과가 최종적인 산출물이 되는가? 최적화는 왜 했냐 이거죠. 최적 대안이 하라고 해서 한 거죠. 최적 대안은 또 왜 했냐 이거죠. 개선 방향이 하라고 했습니다. 개선 방향은 문제점 X를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개선 방향이 나왔죠. 그럼 이 원인 문제점 X는 왜 나왔냐? 우리는 그 현 수준 Y 현 수준과 목표 수준의 갭이 바로 이 X들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진행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다시 역순으로 오게 되면 Y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의 변화된 모습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Y가 얼마큼 좋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제시를 못하면 바로 이제 체질 개선 효과가 되는 거죠. 네. Y를 좋게 하기 위한 주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그 체질 개선 효과, 무형 효과, 뭐 체질 개선 효과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표현하긴 합니다만 체질 개선 효과가 되고요. 명확한 Y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Y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런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단계에서도 직접적인 Y가 얼마큼 되는지를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우리가 각 건별로 대응해서 표현하고 원리적으로는 Y가 이것 때문에 얼마큼 높아지는지가 명확하게 규명이 좀 돼야 된다. 그럼 하나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적화가 이루어진 거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개선 방향이 있었죠. 네, 그 개선 방향 각각들에 대해서 기대 효과 델타 Y가 설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들 델타 Y를 다 모아서 썸메이션에서 액트 단계에서 그것을 최적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전체 현수준 대비 얼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Y가 얼마큼 높아졌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컨트롤 단계로 넘겨서 전체적인 개선 최적화된 내용들을 프로세스에서 한꺼번에 이행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Y가 되는지
점검하는 그런 그 과정이 이후에 전개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체크를 앞서 어떻게 그러면 점검을 하게 되는가? 두의 어떤 개선 효과까지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체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 최적화된 모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세스에 적용된 실제 적용한 경우입니다. 최적대안을 최적화가 실제 프로세스에 바로 그냥 적용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다 그러면 프로세스에 적용된 상태에서 이것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체크에 해당되겠습니다. 또는 직접적으로 이제 Y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으면요. Y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결과를 장표에 정리하면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체크의 요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TQC 활동에서는 이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또는 효과 대비 비용, 우리가 이제 돈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히 높다라고 하는 그 확인 장표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체크의 한 요소로 볼 수 있고요. 또 제 5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실험 계획을 진행을 하고요. 둘을 하고 그 결과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 분석 과정을 장표로 정리를 하면 그것이 이제 체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설문을 했다 그러면 수집된 자료의 분석 내용을 장표에 정리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체크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활용할 수 있는 체크라고 하는 그 세부 로드맵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교재 162페이지 밑에서 7째 줄 보시면 새로운 IT 시스템 개발에 따른 점검 차원의 파일럿 테스트 또는 타 부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든가 다른 부서에 가서 이거 괜찮은지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또 주요 실험을 완료한 후에 보완 실험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실험은 이제 두에서 하고 보완 실험은 이제 체크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정립된 체계에 대한 마무리 목적의 매뉴얼을 적었다. 그럼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체크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체크는 수행한 두의 활동 내용을 괜찮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검 차원의 활동으로 이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 상당한 어떤 과제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운송 중 진동에도 풀리지 않는 그 포장법을 적용한다. 이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완충제하고 이제 고정부를 추가를 했었죠. 그러면 체크 차원에서는 이렇게 최적화된 모습을 실제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진동 테스트의 가혹 조건들을 가지고 실제 필드는 아니지만요. 실험실 내에서 가혹 조건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것은 이제 패스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점은 반품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겠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그 개선을 최적화 모습을 우리가 유지했을 때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 한 80만 원 되더라.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80만 원의 비용 대비 효과는 반품에 따른 EF 코스트는 훨씬 더 이만큼 줄어들더라. 비용 대비 효과의 어떤 근거를 우리가 마련했으면 이것도 하나의 체크의 어떤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증권이나 여러 가지 그 금융종 업계, 그래서 고객 불만을 유지하는 그런 그 업종의 사례를 보면요. 고객 불만이 접수가 되는데 그것이 홀딩되고 있어요.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 대안들을 뽑아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단 말이죠. 접수자가 이제 고객 불만을 접수를 하면 해당 담당자, 해당 지역의 COS 센터의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그 담당자가 고객을 케어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최적 대안을 우리가 결정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운영된다고 새롭게 실제 프로세스를 이제 정립을 한 거죠. 그럼 된 모습이니까 이것이 이제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기대 효과는 한 95% 이상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2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면요. 기대효과가 나왔죠? 그 2단계에서 체크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소규모로 운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불만이 접수가 됐을 때 그것을 해당 CS 담당자한테 통보를 해서 해당 지역이에요. 지역이 이제 많을 테니까. 이것은 여기 지역에서 온 거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선임된 담당자가 고객의 해피콜 등을 통해서 이제 케어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버그도 몇 번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 배정에 따른 오류도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걸 보정을 한 후에 보니까 어느 정도의 Y값 향상 정도가 나오더라. 이런 테스트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체크의 요소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은 W 페이지에서 우리가 do 체크라고 하는 건 이제 improve 개념이다. 그래서 아이콘이 이제 I자가 좀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이전에 W 페이지의 플랜 단계는 이 애널라이즈 개선 방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애널라이즈 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이라이트가 됐다.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활동별로 구분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8강에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액트가 또 진행되는지, 지금은 이제 각각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각각의 최적화들이 쭉 병렬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져야 Y 향상 정도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그 합쳐진 내용에서의 실질적인 Y의 향상된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액트가 되겠습니다. 자, 액트는 8강에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장시간 설명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